어서와. 문예창작과는 처음이지. 저는 19학번 시전공 배성연입니다. 저는 21학번 소설전공 김승욱입니다. 저는 소설로 입학한 2학번 전유진이라고 합니다. 또 소설로 입학한 2학번 형과대 엄도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과는 순수 문학을 기반으로 시와 소설은 물론 평론, 장르 문학 등 폭넓은 문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과입니다. 제가 먼저 말을 하자면 저희 과의 과목은 주로 실기 과목이랑 이론 과목으로 나뉘어지는데, 전공 실기 과목에는 주로 이제 자기가 작품을 써와서 그 작품을 합평을 받고 그 피드백으로 자기 작품을 발전시키는 과목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론 과목 같은 경우는 좀 문학의 역사의 흐름에 따른 문학, 아니면 비평, 또 동화, 뭐 SF나 무협 같이 이런 장르 문학을 강독하기도 하고, 학년이 조금 올라가면 출판, 편집 같은 그런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과목도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저희 과가 순수 문학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문학이라는 어떤 학문의 다양성을 알 수 있는 과목들, 뭐 아까 그 과 소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장르 문학이나 뭐 동화나 이런 그런 과목들이 이제 다른 문예창작과에도 다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다른 문예창작과들과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이제 순수 문학이 바탕이 되면서 좀 문학을 단순한 그 창작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그 교양을, 어떻게 보면 교양을 조금 쌓을 수 있는 영역으로 확장시켜서 볼 수 있게 되는 게 저는 이 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이론을 제공하는 것보다 어떤 스스로 깨달음의 계기를 제공해준 힌트 같은 느낌이거든요. 직접적으로 이 지식을 불어넣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1학기 때 시 수업을 할 때 토론을 시키세요. 저 이번에 교수님께서. 네. 김원 교수님. 네, 그래서 시랑 어쨌든 현대 사회랑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잘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보는 눈이 저절로 넓어지면서 사유가 좀 다른 것에 비해서, 평소에 비해서 좀 더 깊어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본인이 말하는 능력도 좀 늘어나니까 꼭 문예창작과가 글만 쓰고 말은 잘 하지 못한다라는 편견을 깨주는 수업인 것 같아서 이게 다른 학교랑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소설도 쓰고 있지만 소설가로만의 데뷔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등단문이나 이런 데뷔를 따로 웹툰의 스토리를 좀 지금 공부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플롯도 배우고 시놉시스 이런 거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서사를 다루는 다른 직업들, 다른 이제 기획 같은 것도 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데로도 이제 충분히 진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확실히 아까 얘기 나온 대로 모든 문예창작과가 시와 소설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스토리를 다루는 분야라면 어디든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순수 문학에만 치중된 게 아니라 조금 더 문예창작과 학생들이 생각보다 스토리에 관해서 넓은 식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잘 아는 건 아닌데, 제가 딱 들어왔을 때 취업을 하면 난 출판사로 취업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쪽으로 알아보니까 게임 시나리오 작가도 한다고 하고, 아까 승욱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웹툰 쪽으로 나간다고도 하고, 가장 쉽게는 뭐 웹소설로도 나간다고 하고, 또 방송 작가, 뭐 혹은 드라마 쓰는 드라마 시나리오 작가로도 나간다고 해서 생각보다 꼭 글을 써야만 한다, 글을 다뤄야만 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아예 나는 글을 아예 그만두겠다 하면서 아예 다른 분야로 가는 것도 있으니까 취업이 사실 본인 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시를 썼는데, 그 초등학교 일기장에 보면 뭐 꼭 일기를 안 써도 된다, 뭐 독서록이나 뭐 시를 써도 된다라고 하길래 사실 시가 짧고 내용 때우기
외우기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를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계속 쓰다가 어떻게 하면 시인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막 무작정 인터넷에 검색을 했는데 문예창작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문예창작과가 있는 예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예고를 나와서 네, 그 학교를 다니는 3년 내내 이제 계속 100일장 다니고 뭐 공모전에 이제 시 제출하고 그런 식으로 입시를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설을 쓰잖아요. 물론 소설을 쓸 때 여러 가지 원천이 있어요. 저 자신의 경험도 있고 어디서 들은 썰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저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순간의 영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추계 문학상을 받았는데 거기서 쓴 글도 그렇게 아이디어를 처음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딱 아이디어가 떠오르자마자 한 이틀 동안 이걸로 써도 될까 고민하다가 썼어요. 그냥 그게 다였어요. 많은 게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글을 쓸 때 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해요. 작품에 애정도 없고 구상도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들은 나중에 쓰든 아니면 아예 안 쓰든 일단은 안 써요. 저는 뮤지컬을 좀 많이 좋아해서 뮤지컬 넘버를 평소에도 플레이리스트에 두고 듣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 딱 꽂히는 가사가 있으면 그게 계속 맴돌아요. 일상생활 막 샤워하다가 생각나고 같이 길 가다 생각나고 하면서 좀 그게 커져가가지고 하나의 인물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걔가 그냥 알아서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막 갑자기 길 걷다가 빡 꽂혀가지고 딱 쓰는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저는 제가 처음에 말하고자 했던 걸 그 시의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는 거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 같은 경우는 뭐 이런저런 사물에 비유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물이 한번 이렇게 개입을 하면 그 사물에 이제 홀려서 약간 길을 새게 된다는 그런 느낌이 종종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물은 이 비유의 역할로만 두고 내가 처음에 말하고자 했던 게 뭔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하고 그렇게 끝마치는 거 그게 제일 아직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과몰입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인물을 중심으로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 인물의 시선으로 최대한 일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수업 방식에 있어서 엄청 프리하신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갑자기 야외 수업을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외 수업을 가서 그 상암동 쪽에 있는 노을공원으로 다 모여라 해서 저희가 이렇게 팀으로 나눠져가지고 노을공원까지 찾아가서 노을공원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많이 찍고 그렇게 엄청 좋은 기억을 선물해 주신 교수님이 계세요. 수업 방식이 굉장히 방식. 특이하셔가지고 교수님이 독특한 수업법을 종종 구현을 하시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해체주의를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그 시가 프린트된 종이를 가져오셔서 그 시 구절마다 이렇게 가위질을 하신 다음에 섞어서 그걸 다시 배열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체주의를 설명을 해주셨고 같은 방식이긴 했어요. 맨 위 책장에서 몇 번째에 있는 책을 골라서 몇 페이지를 펼쳐서 세 번째 있는 문장을 가져와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져오면 동기들끼리 하나씩 가져온 걸 랜덤으로 붙여요. 그러면 시가 되더라고요 그게. 저는 따옴표 모임이라고 했는데 따옴표가 뭔가를 말할 때 앞에 붙는 문장 부호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해서 따옴표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완전 반대인데 저는 이제 글 쓸 때는 이제 당연히 맞춤법 띄어쓰기를 지키는데 온라인 상에서는 사실 파괴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서 일부러 안돼도 잘못 쓰고 띄어쓰기도 안 하고 저는 그냥 재미로 그냥 그렇게 해요. 너무 이렇게 하나하나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글 쓰는 사람이라면 어쨌든 한글을 다루는 거니까
세종대왕님이 기껏 만들었는데 이걸 다 파괴하고서 글을 전공한다 하면 살짝 화가 나는 사람이어서 그럼 저 누가 되나요?